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결혼한 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해야 했어야 하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이혼한 이야기가 뭐가 자랑이냐고 사연까지 정리하시겠지만 저는 요즘 전에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나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이 이혼을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란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 제가 무조건 옳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면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편한 거였는데 그동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시간만 끌고 있었는지 허송세월 빈 껍데기로 시간만 날린 것 같아서 그게 참 후회가 되네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건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사소한 다툼이 시작돼서 아이가 깼다 직장을 그만뒀는데 결혼 생활 4년 동안 아이를 만들 노력조차 안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니 아이가 없는 게 새삼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요즘 대세라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당시의 벌이는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취직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금 받고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끌이나 마찬가지인 대출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나 남편 벌이가 괜찮은 편이라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던 일이 트렌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어서 보통 출산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엄청 힘든 편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대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직종보다는 괜찮은 편이라서 남편과 긴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보려고 했어요. 출산과 육아로 생기는 공백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그런 식으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프리랜서가 된다 하면 지금 회사에서 받는 안정적인 수입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잘 풀리면 회사에서 버는 돈 그 이상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일거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결혼 생활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하루 이틀 키우다 말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프리랜서로 이름을 알리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당연히 남편이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 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래도 대표님이 저같이 실력 있는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냐며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혹시나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도 복직할 계획이 있으면 연락이나 한 통 달라고까지 해주셨네요. 그냥 해주는 말이었겠지만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대우도 좋았을 뿐더러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정말 엄청 많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해 있었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여태까지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에는 살짝 이른 시간이길래 누군가에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인상을 잔뜩 쓰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이 알려줬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시간에 저한테도 전화 한 통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들었다며 그걸 마치 따지기라도 하듯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저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 남편이 시가족들에게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걸 이야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참을 진땀을 빼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합의된 일이다. 정 모하시면 전화를 해보시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통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본인과 상의도 없이 내렸냐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당시에는 사실 어머님과의 불화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입도 뻥끗 못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했어요. 한참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그제서야 이 시달림이 끝이 나겠구나 싶었고 구세주가 등장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어머님을 이해시켜주는 것까지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더 혼나도 상관이 없으니 단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줬으면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거라 당연히 믿었고요. 하지만 제 기대가 무색하게 남편은 막상 화가 머리끝까지 잔뜩 나 있는 어머님 앞에 그동안 보여줬던 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응원해주겠다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대노한 모습에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건 전적으로 저희 독단이고 잘못이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가 무서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했던 말을 안 한 척을 할 수 있지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끝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는지 싶은 마음입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화내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이 혼자서 뼈 빠지게 벌어 대출금 갚고 생활비를 주는데 제가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을 할 계획이다 했더니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물으십니다.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한 달 동안 일거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수입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말로 제가 무슨 남의 애를 낳아서 남편 돈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번 돈 네가 번 돈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영영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당장 돈 못 벌었다고 너무 그렇게 저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의 본심이 나오더군요. 내 아들이 힘들게 번 그 돈으로 제가 친정에 효도하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남편과 제가 벌이가 좋아서 두 사람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있었거든요. 대출금 이자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엄청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라서 양가에다 달달이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그게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수입이 없어졌다는 걸 아셨으니 그게 심기가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많이 줄게 되었으니 드리기로 한 용돈은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못 드리지 않을까 싶어 그만 드리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드리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냐면서 제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남편 고집 때문에 저희도 없는 형편에 계속 보내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상의를 했었다고 저희도 그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제가 프리랜서 일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당분간 안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님이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자기는 받고 너네 집에는 보내지 않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계산이 그렇게 되나 싶어서 더 따지고 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이 하는 말은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번 돈을 친정에 빼돌리지 말라는 말이셨죠. 그러니까 달달이 드리던 용돈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명절 때나 어버이날 때 친정 부모님 생신과 같이 뭔가를 해드리는 그런 날들은 앞으로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자녀 계획 때문에 그런 거다. 현재는 수입이 없지만 조만간 생길 것이다 등등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내 돈은 내 돈, 내 아들 돈도 내 돈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엄마 말이 맞다는 듯이 수긍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제 속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돌아가시니 그 시끄러웠던 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어머님 말씀에 맞장구 쳐주고 하던 게 다 어머님 기분 맞춰주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시키려 한 거라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난데없이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하면서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 주면서 자기도 자기가 쓸 돈이 없어서 그동안 회사에서도 후배들한테 커피도 한 잔 못 사주고 그랬던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이야 제가 수입이 없는 건 맞지만 애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는 게 좋겠다고 등 떠밀던 게 누군데 저러고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결정한 걸 가지고 왜 내 탓만 하냐고 했더니
누군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을 줄 알았냐고 하면서 그게 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네 돈, 내 돈 따로 관리하자고 하더니 생활비도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자기한테 다서 쓰라고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이혼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괜히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지 친정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지는 않을지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적어도 일을 그만둔 한 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애를 안 낳고 살면 살았지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회사 대표님은 저를 반겨주면서도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냐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벌써 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력 증원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걸 저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를 다시 복직시킬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발로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퇴근하고 오더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복직은 어떻게 된 거냐며 빈정대듯이 물어보더군요. 잘 안 됐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왜 멀쩡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계속 제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와중에 남편이 심호와 작당을 하고 그날부터 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남편이 아버님 건강검진을 다녀와야 하니 저보고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는데 제가 그걸 왜 가야 하느냐 따지니 생활비를 받으려면 제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네요. 세상에 제 편만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저보고 식모살이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 번만 더 나를 식모 취급을 했다간 그땐 이혼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깟 대출이자와 생활비는 내가 가져다 줄 테니 이딴 거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시켰다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낭만 잔뜩 남아서 복직은 못했지만 어떻게든 일거리를 받아와서 두 모자들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도 이런 저를 도운 건지 저는 전 직장의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복직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회사에 들어오는 일거리 중에 단가가 안 맞는 일들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대표님도 그 과정에서 중개료식으로 돈을 얼마 떼가긴 하는 거였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지만 잠재 고객일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보내고 나서부터 한동안 마음에 걸려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일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어차피 대출이자만 반반씩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 뭐가 됐든 해보기로 했어요. 뭘 하든 남편이나 시모 계획대로 시가족 뒷바라지를 하면서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프리랜서 활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벌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일가물은 물어다 주던 것 외에도 활동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니까 알아서 일거리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갑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대표님의 도움 없이도 일거리가 차고 넘쳐나는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벌이도 회사를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니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일부러 보란듯이 제가 번 돈으로 친정부모님 차도 새 거로 한 대 뽑아드리고 일부러 친정집으로 택배 보내도 될 거 저희 집으로 받아서 남편 보여준 뒤에 친정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일이 바빠지면서 집안일도 딱 제가 필요한 것만 하고 남편이 해야 할 건 남편이 알아서 하게 냅뒀어요.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연기를 했지만 사실 룸메이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식모로 부리려던 제가 돈을 잘 벌게 되니 식모로 쓸 바에야 이젠 제 돈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는 게
바꿔봐야 남편이 다 알려져 버렸으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잠깐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시간을 못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 하길래 어른이 부르는데도 본체만체 하냐며 빈정대실 분이었는데 별 대꾸도 없으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또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 사실 일이 다 마무리된 상황이었는데도 바쁜 척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자꾸 소파와 제 방을 왔다 갔다 하시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얼마 후에 신우가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신우 결혼 상대가 의사랍니다. 그런데 시모가 우리 의사 사위한테 병원을 차려줄 돈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집이라도 한 채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지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신우가 살 신혼집 해주는데 제 돈을 좀 써도 되냐 물어보러 온 거였지요. 그 돈을 제가 왜 줘야 하냐고 대번에 물었더니 시모가 쩔쩔매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 4년 동안 남편하고 저하고 따로 돈 관리를 해왔으니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시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각자 돈 관리하면서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대충 보니 남편은 자기가 직접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신우며 시부모 뒷바라지도 해주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녔더군요. 그러니 모아놓은 돈이 4년 동안 1,000만 원도 되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돈을 좀 해보려 하시는 거였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니 시모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더군요. 돈이 3억 원이 어쩌고 하시길래 그러면 신우한테 앞으로 우리 집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길래 남편이 4년 전에 제게 말한 대로 그 돈을 받으려면 그 돈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죠. 한 달에 200씩 주는 셈 치고 이자도 없는 걸로 해줄 테니 앞으로 향후 13년 동안은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부터 밀린 일까지 다 하고 그 길로 저희 친정부모님 집에 가서 집안일까지 하고 오면 딱 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하고 저하고는 집안일이 서로 별개이니 우리 집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태 제 앞에 쩔쩔매던 시모도 돌변해서는 저한테 야야 거리시면서 우리 의사사위가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 집 안에 가면 의사사위는 볼 수나 있으시냐고 말하니 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는지 시모는 저한테 한마디도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시모한테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집에 와서 저랑 2차전을 벌이더군요. 선년 날개옷 숨겨놓을 땐 언제고 상황이 바뀌니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제가 지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고만장해서 재산분할로 제가 여태 모은 돈을 다 뜯어갈 테니 어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반씩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울상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각자 돈을 벌어 그 수입을 각자 관리해왔고 저도 돈을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다 저축을 해둔 반면에 남편의 경우에는 다 쓰고 날려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재산 형성의 의사가 없던 걸로 간주가 돼서 나눌 재산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반반씩 재산 분할을 하게 된 건 신혼집이었고요. 어차피 남편하고 지내던 그 집구석 정이란 게 하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은 너하고 돈이나 제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또 난리가 난 거죠. 신우 시집 보낸다고 집을 해가려고 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기는커녕 재산 분할하면서 저한테 내줘야 할 돈만 더 늘어난 겁니다. 애초에 알고 보니 신우도 그 의사 남자친구한테 병원 개업을 빌미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개업은커녕 개털도 없는 시댁 상황을 알고 나서는 결혼은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네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나 봐요. 이혼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 생각보다 타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당신들 면목보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면서 현재는 제가 걱정하던 것과 정반대로 모든 게 잘 풀리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벌써부터 연애질이라고 뭐라고들 하실 텐데 사실 지금 만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저를 많이 신경 써주고 도와줬던 전 직장 회사 대표님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실패의 경험이 있다 보니 조금 신중하기는 해요. 다시는 그 어떤 후회가 남지 않게 여우같이 잘 계산해서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